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문장 구조 중에서 세 가지 재료를 꼭 필요로 하는 문장 구조가 있어요. 보통 앞서 얘기한 비동사와 다르게 주인공을 움직이겠다. 그러면 일반 동사를 쓴다고 했잖아요. 동작이 있는 동사. 그랬을 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은 세 가지 재료를 씁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주어, 그 다음에 주인공이 하는 동작인 동사, 동작을 받는 제3의 사람이나 물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목적어라고 하죠. 동사의 목적지가 된다고 해서. 아마 이 세 가지 재료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예전 문법책, 요즘에는 그렇게 잘 얘기 안 하지만 삼형식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세 가지 재료를 써서 만드는 문장 구조를 삼형식, 이런 식으로. 그래서 I love my bag 하면은 나는 내 가방을 좋아해.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하는 동작은 좋아하는 동작을 하는 거고, 그 좋아하는 동작을 받는 것이 내 가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재료가 있고, 물론 꾸미는 말이 중간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딱 세 단어만 사용해서 문장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그 틀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꾸며주는 말이 넣었을 때 혼동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책에 있는 예문을 그대로 설명드리면 I like shopping 했을 때 주어가 뭐예요? 첫 번째 재료? I죠. I, 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재료인 동사는요? like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료는요? shopping이죠. 뭐예요? 쇼핑 가는 거, 물건 사는 거요. 그거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I like shopping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영작할 때 나는 쇼핑을 좋아한다 영작해보라 그러면 학생들이 다 써요. I like shopping이라고. 왜냐하면 외웠거든요. 이거 세 단어밖에 안 되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나는 쇼핑을 좋아한다 영작해보고 쓸 수 있네? 그래서 그럼 이 문장도 써봐 라고 하는 문장이 뭐냐면, 나는 백화점에서 밤에 친구와 함께 쇼핑하는 것을 좋아한다를 영작해봐. 그러면 학생들이 I like shopping 하고 고민할 것 같으세요? 아예 시작을 못 할 것 같으세요? 학생들이 시작도 못 해요. 영어 문장을 구조로 봤을 때는 I like shopping이 완벽히 일치해요. 구조적으로는. 근데 I like shopping까지 쓰고 고민하지 않고 아예 시작을 못합니다. 왜요? 문장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I like shopping을 외웠거든요. 나는 쇼핑을 좋아해 라고. 그래서 절대 영작이 늘지가 않죠. 그럼 모든 문장을 다 외워야 되는데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는 절대 늘지 않죠. 평생 외워서 할 수 있는 거는 중급자까지, 절대 고급자는 영어를 외워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 자체를 제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I like shopping까지는 완전 똑같아요. 나는 쇼핑을 좋아한다. 이 구조는 들어가 있으면 여기까지 써고 그 다음에 고민해서 선생님 뒤에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이런 거 질문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질문인데 시작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실제 나는 백화점에서 밤에 친구와 함께 쇼핑하는 걸 좋아한다 라고 쓰려면 나는 쇼핑을 좋아한다. 누구와 어디서 언제. 문장 순서예요. 왜요? 이게 부가적인 거는 뒤로 다 빼거든요. 영어는 중요한 걸 먼저 써요. 다 아시죠? 들어서. 영어는 중요한 걸 먼저 써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어예요. 그 다음에요? 동작이에요. 그래서 동작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동작을 받는 애예요. 그 다음요? 다 부가적인 거라서 크게 상관은 없지만 굳이 따지자면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누구랑 뭘 가지고, 사람이나 도구 같은 것들 가지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 일반적으로는 고민되는 게 이것보다는 뭐냐면 장소나 시간 같은 거 나올 때 이거 어디다 써야 되는지. 그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부터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선호하는 것은 장소를 먼저 쓰고 시간을 그 다음에 씁니다. 장소와 시간이 동시에 나왔을 때는 장소를 먼저 쓰고 시간을 씁니다. 중요도로 쓰니까. 근데 시간만 나온다 그러면 그냥 맨 뒤에 쓰시면 돼요. 그래서 I like shopping at night. 시간이 언제요? 밤에. 그 뒤에 쓰는 거죠. At night I like shopping. 이렇게 잘 얘기 안 한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쓰시면 되고, 친구와 함께라고 하는 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쇼핑 바로 뒤에 with my friends가 들어온 거예요. 어떤 꼭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 건 없는데 가능하면 이거를 따라주시면 좀 자연스럽게 들리겠죠? 여기서 핵심은 이 세 가지 재료를 쓰고 중요하지 않은 건 뒤로 민다. 그리고 그 뒤로 밀린 것들 중에서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누구와 어디서 언제 순으로 보통 쓰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삼형식에 대해서 좀 이해를 더 높이기 위해서 앞에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글로써 언급한 겁니다. 제 책에서. 그래서 I like shopping 완전히 일치하고요. 뒤에 이 부가적인 것들, 이거를 잘 몰라서 헷갈리는 거다. 근데 이것이 헷갈리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전치사를 몰라서 이걸 어떻게 넣을지 모르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 삼형식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것도 같이 섞여가지고 전혀 못 쓰더라 이겁니다. 좀 특징이 있어요. 삼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 영향을 서로 다음 단어에 미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비동사는 거의 그 수학 기호로 치면은 는, 비동사는 이런 느낌이고, 삼형식처럼 제3의 대상을 넣고 일반 동사를 쓰는 경우에 이런 약간 다음 단어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동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느낌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요 비동사를 쓸지 일반 동사를 쓸지 결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일반 동사를 썼을 때 어떤 느낌인지, 비동사를 썼을 때는 문장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그 감정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제 책의 챕터 1과 챕터 2, 그러니까 제 책의 도입부가 되는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을 쭉 드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책이 어떤 목적과 그리고 왜 쓰게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영어를 가지고 잠깐 놀아본 겁니다. 앞에 있는 문장 구조를 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서 설명한 내용들이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 그러면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점이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내가 썼을 때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부분을 같이 볼 건데요. 영작은 아웃풋이에요. 결과물이에요. 입력할 때 그냥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걸 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입력하시는 거예요. 입체적인 입력을 할 건데 이걸 내가 왜 한다고요? 내가 요거 배워서 당장 쓸 거다라고 생각하고 배우시라고요. 들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적용하시고. 근데 이제 배우는 내용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영어 표현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앞에 배운 내용을 뒤에 써먹어야지 라고 하는 걸 다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관리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걸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앱을 쓸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버노트를 쓰는데요. 원노트도 상관없어요.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어서 전 둘 다 쓰지만,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 막 쓰기에 좋은 건 에버노트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유료로 해야지만이 가능한 기능들이라든가 용량이 제한이 심해서 그런 단점이 조금 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괜찮으시면은 에버노트 사용 방법은 제가 글을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영작할 때 어떻게 에버노트 앱을 써왔는지 그런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제 책 다음 단계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과정은 간단하게 제가 써놨어요. 7가지로. 그래서 책에 있는 제 책에서 제공하는 주제의 타겟 문장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문장 한번 써보세요 하고 타겟 문장을 제시한다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한 문장들이겠죠. 제가 일부러 선택한 거니까 여러 문장 중에서.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초급 중급자라면 영어 제가 제시한 문장을 대부분 못 쓰실 거예요. 저도 못 쓰는 문장도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건 못 써도 돼요. 못 써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못 쓸 거라고 생각하고 주는 문장이에요. 근데 그 문장을 내가 쓰려고 했는데 몰랐네? 이 정보가 필요해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메타 정보라고 하죠. 이거 메타 학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데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아는 거, 그것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쓸 줄 아세요? 그럼 여러분들 쓰다가 알게 될 거예요. 나 이거 못 쓰네? 이건 쓰네? 이걸 알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뒤에 가서 다시 쓸 거거든요. 똑같은 문장을 입체적인 입력 같이 하면서 다 배우고 나서 똑같은 문장을 다시 쓸 거예요. 근데 그 배울 때 처음에 내가 이걸 모르는지 아는지 알고 있었다는 그 정보 때문에 인지력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국 음식을 외국인한테 소개할 때 삼겹살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삼겹살이 영어로 뭐지? 라고 한 번이라도 고민해 봤으면 그 다음에 나중에 우연히 삼겹살이라는 것이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지력이 확 올라가서 더 집중도 잘 되고 바로 눈에 띄어요. 근데 그런 고민을 안 해보면 실제로 그걸 여러분이 마주쳐도 그게 마주친지도 인식이 없을 정도로 몰라요.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쓸 거다. 그리고 내가 이걸 모른다.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세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관련된 내용을 막 볼 거예요. 한국 음식이다. 그럼 한국 음식과 관련된 내용을 영상으로도 보고 책으로도 보고 블로그 글도 보고 같이 뭐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본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키워드, 재료들을 이제 수집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이거 몰랐던 건데 여기 나오네 마침 하고 형광펜을 쳐놓는다거나 에버노트에 스크린샷을 해놓는다거나 그 다음에 나중에 쓸 때 그 스크린샷 보면서 요 내용이었지? 이렇게 베껴 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저장해 놓으신 재료를 나중에 실제로 조합해서 문장을 쓸 거니까 그냥 보지 마시라.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실제로 영작까지 해보면서 한 번 쓰면 이제 다 맞았네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문장을 또 쓸 거예요. 또 다시. 제가 영작은 쓰는 작업이 아니라 쓴 글을 고치는 작업이라고 했잖아요. 영작의 핵심은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쓴 글을 고치는 작업이에요. 제가 제시하는 모든 문장은 2번 이상 고친 문장이에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썼는데 틀렸어. 한 번 썼죠? 그걸 다시 고쳤어. 이제 맞았어. 두 번째 썼죠? 맞았는데 좋은 문장은 아니야. 이렇게도 써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변형해요. 3번 썼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뒤에 가서 또 다시 써요. 맞는 거 틀린 거 문제가 아니라 고급자가 되려면 이 문장을 가지고 놀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도 한번 써볼까? 하고 문장 구조를 바꾼다거나 it is that으로 한번 강조해볼까? 이 단어를? 그럼 it is that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구조를. 이미 맞는 문장이지만.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여러 번 에디팅을 할 거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은 왜 이걸로 써도 맞지만 이렇게 썼을까? 왜 이 단어가 이 단어보다 더 좋은 선택이라고 했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자기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반복 수정까지. 그래서 7단계를 쭉 거치시게 될 겁니다.